오늘은 기형도 시인의 숲으로 된 성벽. 성은 보통 돌로 되어 있죠. 남한산성이든 아니면 강화도에 있는 성이든 웬만한 성들은 다 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숲으로 되어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뭐 이런 글쎄 어떤 동화,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그런 판타스틱한 성 정도로 이해해도 될 듯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영도 시인의 숲으로 된 성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동화적, 그렇죠. 제목 자체가 그래. 동화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신비롭고 평화로운 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성문이 있겠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곳으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거야. 농부들과 당나귀들처럼 숲을 통과하는 자격을 갖추니, 자 그럼 이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가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골동품 상인은 들어가지를 못해.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골동품 상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숲을 훼손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건 선을 넘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니야, 성이 없어. 뭐만 있어? 공터만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완전히 성이 무너진 거야?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물리적으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성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자, 마무리가 역시 살고 있다가 줄어들어 있겠죠. 그죠? 야, 이 부사어를 사용해서 딱 끊음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여운을 주고 주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주제가 뭐냐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거나 간에 부사어의 이 활용, 요것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니까 이제 밤이 되면 뭐 이런 뜻이겠죠.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자, 저녁에 불이 켜지는 거는 가로등이죠. 내지는 집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이에요. 신들이 운영하는 또는 신들이 사용하는 상점이니까 이거는 집이라든가 가로등에 있는 길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저 위로 올려야죠, 시선을. 그럼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하늘, 스카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신들의 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하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늘에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지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스타죠. 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별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1행과 2행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씩 돋아날 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부들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진대요. 그렇다면 이 농부들과 당나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죠. 이 성은 뭔데? 그렇죠. 신들의 세계죠. 그 신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 순수의 세계요. 유토피아였다라고 보는 거야. 사라진다는 것은 소멸되다, 없어지다가 아니라 들어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행과 사행은 어찌 본다면 마치 기사가 말을 타고 돈키호테가 당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본다면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암튼 간에 계속 갑시다. 성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고 성벽은 돌로 되어 있지 않고 성벽은 울창한 숲 자연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다, 그렇지? 순수성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렇죠.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에요. 이네들이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요것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다? 조건이다. 어떤 조건이어야 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이 조용하다라는 요 구절, 굳이 요 구절이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건요, 사원 속에서 떠들고 방작에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조용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시끄럽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침묵하다,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한 걸음도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즉 한마디로 아무나 들어가기는 어려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여기까지가 1년. 1년은 결국 뭡니까?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 두둥. 2연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요. 자, 이때 상인도 아니고요, 골동품 상인이에요. 상인은 뭡니까? 그냥 뭐니도 머니를 따지는, 어떻게 본다면 이익을 따지는 가장 세속적인 존재예요. 근데 골동품은 뭡니까? 오래된 물건이죠. 물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조차도 돈 받고 사고 파는 존재예요. 즉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상인은 성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잘라내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나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로서 숲으로 된 성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숲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순수성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없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벽에 순수성을 파괴하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근데 얘는 들어갔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곳에는 자, 말줄임표를 썼어요. 그죠? 말줄임표를 써서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순수한 세계를 누릴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렇죠. 양자죠. 어쨌거나 이거는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 임금님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동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이 골동품 상인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공터, 성이 아니라 뭐야? 공터를 떠났다. 왜? 이 골동품 상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터일 뿐인 거예요. 이 공터는 순수성을 상실한 세계. 그렇다고 성이 순수성을 상실한 거야? 그게 아니라 골동품 상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어는요, 성으로 가는 숲을 파괴한 골동품 상인. 자, 이렇게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순수성이라고 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이라고 합시다. 왜? 숲으로 된 성이라고 하는 걸 그냥 숲이라고 본다면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어떤 절대적 가치라고 본다면 절대적 가치를 파괴하는, 자, 골동품 상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가 좀 어려워요.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그 평화로운 성, 어떤 성? 순수성이 유지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왜? 농부들은 순수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3년은요,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농부들과 작은 당나귀들이 사는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적이고 상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내가 성을 순수성, 순수한 가치라고 보고서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수성인 거죠. 이걸 만약에 본질적 가치, 그러면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연이라고 본다면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동화적인 상상력, 그러면 동화적인 상상력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재질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어떤 다의적인 함축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박스 보기가 필요하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대비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저녁 노을이 지면, 자, 농부들은 성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서 골동품 상인이 찾아와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는 공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아직도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 안을요, 두 개로 보죠. 자, 무슨 소리냐면 농부들처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성을 잃은 존재인 골동품 상인에게는 그냥 공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곳으로 농부들과 당나귀처럼 숲을 통과하는 자격을 갖춘 이만 성으로 보이고요. 자, 골동품 상인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공터로 보일 뿐입니다. 이렇듯 농부, 작은 당나귀와 골동품 상인을 대비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한 성을 성과 공터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체로서의 대비, 그 다음에 대상으로서의 대비,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동화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요, 동화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두 군데죠.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신들의 상점에 농부들이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이건 동양에서의 어떤 동화보다는 서양 동화에서 많이 나오죠. 기사가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골동품 상인이에요. 자, 이렇게 농부들과 당나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골동품 상인은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화적인 상상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두 번째, 종결이에요. 역시라고 하는 부사어로 종결해서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구절인데 이 부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용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다 포인트를 두고서는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목을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조건이 있어요. 자,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 여기서 조용한이에요. 침묵이죠.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이거나 조용한 공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름과 공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성질, 즉 무에 가까운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물도 통과하거나 조용한, 즉 침묵에 가까운 상태일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침묵이란 뭐다? 침묵이란 이건 바로 뭐야?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안으로 침잠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침묵이라는 게 적용이 되겠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침묵이 아니죠. 시끄럽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영도 시인의 숲으로 된 성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